계속해서 약을 늘리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생리통이 진통제나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제로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실 생리통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사실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 많은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 50% 정도는 생리 전 증후군이 있으시거나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소화기 증상, 불면증, 고황장애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생리 전 증후군이나 생리통까지도 치료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항상 제가 여쭤보면 진통제를 열 알씩 드시는 분도 계시고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진통제나 호르몬제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는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 때 힘들어하는지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리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리는 여성의 생리 주기 동안 두터워졌던 자궁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생리 전까지 여성의 자궁 내벽이 두터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궁 내막이 두터워지는 과정 속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생리가 시작될 때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궁 내막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혈관 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혈관 경련이 발생하게 되면서 생리통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벽이 탈락하면서 생리통이 약간씩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벽을 두텁게 하는 역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 경련을 일으켜서 생리통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생리통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리통은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원발성 생리통과 기질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2차적 생리통이 있습니다. 먼저 이 2차적 생리통은 뚜렷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통을 말해요. 골반염이라든지 혹은 자궁 협착, 자궁 군정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혹은 이상한 데 발생하거나 등등의 구조적으로 혹은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 2차적 생리통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2차적 생리통은 그 원인만 없애면 생리통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문제는 원발성 생리통입니다. 원발성 생리통은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도 딱히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생리통이에요. 유튜브에서 생리통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프로스타글란딘의 수치가 높아져서 그렇다, 자궁 쪽으로 순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알아서 치료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생리통으로 먹고 있는 진통소염제는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그때뿐이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제가 생리통의 진짜 원인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발성 생리통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논문에 의하면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생리통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크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히스타민이 뭘까요? 아마 두드러기가 발생하셨던 분들은 약국에 가면 항히스타민제 사시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히스타민은 쉽게 이야기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 히스타민은 비만세포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궁의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서 작용하게 됩니다. 생리주기와 연관되어서 비만세포의 반응성 그리고 히스타민의 반응이 여러 논문에서 연구되었는데요.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히스타민 수치를 높이고
이에 따라 자궁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서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란기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 대사가 굉장히 높게 발생했고, 이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생리통이 있는 환자들은 생리 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된다는 게 이미 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히스타민이 다시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으셨던 분들은 예전보다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비정상적으로 히스타민 분비가 많아지면 자궁 수축을 유발을 해서 생리통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걸까요? 이 논문에 따르면 정말 많은 요소들이 히스타민을 유발시킵니다. 약물, 음식, 술, 화학적 혹은 신체적 자극과 같은 스트레스 등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식습관,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타민의 비정상적인 발생은 장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아시겠지만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히스타민을 포함한 음식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아마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고 짠 음식, 과자, 빵 특히 정말 많이 드시죠. 과자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가공 과정을 한 번 거친 제품들은 히스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술에도 특히나 히스타민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음식들을 밤 늦게 드시겠죠. 그것도 술과 함께. 그러니까 정말 최악인 거죠. 이거는 그냥 내 몸이 어디까지 견디나 한번 해보자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조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건 식단 관리예요. 몸에서 생리통을 포함한 염증 반응 혹은 알러지 반응이 심한 분들은 식사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드셔야 되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니까 탄수화물 아예 안 드시고 단백질, 닭가슴살 이런 것들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염증 반응이나 모든 알러지 반응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골고루 드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제철 음식, 푸른 야채,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를 식단에 늘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여러 음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음식들은 모두 제철에 난 가장 싱싱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항상 식단에 이런 푸른 야채나 채소들을 포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히스타민이 포함된 가공식품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 히스타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이 리스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공식품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생리통이 좀 심하시거나 염증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히스타민이 포함된 가공식품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과자, 여성분들 과자 많이 드시니까 과자 제발 드시지 마세요. 제발.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리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히스타민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히스타민을 유발시키는 가공식품을 되도록 피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생리통 심한 분들은 두통이나 구역감, 실제로 구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생리 전 증후군 증상들도 히스타민 때문에 발생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리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통이나 구토 같은 증상에 히스타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생리전 증후군을 한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체연구소 김한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